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네. 이번에 부산이 주말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부산에 찾아뵀을 때도 예. 제가 간도 크게 처음에는 원래 그 100석도 안 되는 곳을 잡았다가 김 PD님이 야단치셔서 200석으로 넓혔었는데 예. 그것도 너무 모자라는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부산이 네. 대한민국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너무 네. 부산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끝나고 이정무 실장이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데 부산에 아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다고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화를 내시면서 부산을 뭘로 보고 이씨 이렇게 화를 내시고 예,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전역 인근에 있는 부산 적십자회관 대강당이 350석 규모입니다. 넉넉하게 좌석을 마련했고요. 예. 토요일 오후 2시에 북콘서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편한 네. 마음으로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낮 2시인데 네. 2시에 딱 오시면은 자리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시부터 오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전역 2번 네. 출구로 나오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부전역 2번 출구 바로 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이완배 1층에 기자님과 있습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부산 북콘서트 이완배 기자의 새 책 경제의 속살 북콘서트. 네, 그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너무너무 멋진 콘서트가 될 겁니다. 오셔서 네. 후회하신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네,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예. 네. 또 오신 분들 중에서 평화나무 회원이신 분들은 또 네. 마치고 저하고 또 담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예, 또 네. 계획도 세워놓고 있으니까요. 네, 평화나무 네. 회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네, 주시면 네.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십시오. 예.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오늘은 행동경제학 이론 중에 하나인 지불 분리 경향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영어로는 페이먼트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데요. 행동경제학뿐만 아니고 마케팅에서도 종종 다루는 이론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지불분리 경향도요. 인간이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놀이동산에 가보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놀이동산 입장할 때 자유이용권을 구입을 하죠. 예.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과연 자유이용권을 구입한 게 현명한 행동이었을까요? 이게 언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냐면 예. 사람 엄청 많은 날 예. 집에 돌아갈 때쯤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자유이용권을 구입했는데 예. 막상 타보면 두세 개밖에 못 한 겁니다. 아이씨 이럴 거면 그냥 입장권만 끊고 들어가서 탈 때마다 돈 내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패키지 여행 많이 가죠. 예. 우리나라 패키지 여행은 약간 사기성이 있어서 굉장히 싼 가격에 판매한 다음에 관광객들 쇼핑센터 끌고 다니면서 돈을 버는데 그런 거 말고요. 올 인클루시브 여행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올 인클루시브는 다 포함됐다라는 뜻인데 주로 대형 리조트들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여행 경비 전액을 퉁을 쳐서 한 번에 내는 겁니다. 한 번에 뭐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내면 비행기는 물론이고 숙박, 식사, 리조트 안에 모든 놀이기구를 다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예.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밥을 먹어도 리조트 안에 식당이라면 돈을 안 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끝나고 보면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저게 진짜 더 싼 건가? 삼시세끼 내가 맛집 찾아서 먹고 놀이기구는 내가 타고 싶은 것만 타고 그때그때 돈 내는 게 더 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고요. 올 인클루시브 상품을 계약하고 몇백만 원을 덜컥 냅니다. 예. 요걸 마케팅에서는 정액제의 마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정액제, 하나는 종량제입니다. 예. 정액제는 올 인클루시브 관광상품이나 자유이용권처럼 돈을 한 번에 왕창 내요. 미리 내기도 하고 나중에 내기도 합니다만 핵심은
한꺼번에 다 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양껏 소비를 하는 거죠. 반면에 종량제는 그때그때 내가 쓴 것만큼 따박따박 지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기업 입장이 아니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정액제가 더 유리할까요? 종량제가 더 유리할까요? 이 경우마다 달라서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정액제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정액제가 소비자들한테 유리하다면 기업이 왜 그걸 하겠습니까? 왜 에버랜드나 롯데월드가 자유이용권만 집중적으로 팔까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예, 실제로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자유이용권이 종량제보다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통계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다 안 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업들 중에 정액제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마케팅을 시도해서 최초로 성공을 거둔 사례는 클럽메드라는 리조트 회사입니다. 세계 각지의 대형 리조트를 만들어 놓은 관광 회사인데 고객을 유치할 때 처음에 얼마 딱 내고 클럽메드 안에 들어가면 다른 데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 안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타고 놀아도 다 무료입니다. 팁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클럽메드 정액제 서비스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사이판, 괌, 일본, 중국 여러 대형 리조트들이 올 인클루시브라고 불리는 정액제 서비스를 대거 내놓죠. 하나하나 따로 파는 것보다 퉁쳐서 파는 게 기업 입장에서 더 낫다는 겁니다.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필요한 것을 살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간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액제가 소비자들에게 손해인 경우가 많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한 번에 왕창 내는 서비스를 좋아할까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심리를 지불분리 경향성 혹은 지불분리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행위를 할 때요.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엄청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걸 손에 넣기 위해서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때는 엄청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명한 인간이라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얻는 행복의 총량과 내가 잃을 슬픔의 총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비교한 후에 행복이 크면 소비를 하고 슬픔이 크면 지갑을 닫습니다. 이게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행동인 거죠. 그런데 실제 사람은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지불분리 경향이라는 게 있는데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불행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불행이 시간차를 두고 다가온다면 그 불행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는데 지금 당장 내 지갑에서 100만 원이 나가면 100만 원만큼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이 나가는 시점을 지금이 아니라 1년 뒤로 미뤄놓으면 지불 시점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훨씬 덜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일종의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비를 할 때 행복과 지불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동산에 가서 진짜 재밌게 놀고 싶잖아요. 그런데 기구 하나하나 탈 때마다 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15분에 한 번씩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이 즐거워지겠냐고요. 예. 그런데 입장할 때 목돈 한 번 확 쓰게 하면 물론 그땐 좀 불행하지만 그 뒤로 탈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의 경험이 매우 행복하게 남게 되죠. 가족들 데리고 난생 처음 해외여행 갔는데 밥 먹을 때마다 돈 내야 되고요. 어디 갈 때마다 입장료 내야 돼요. 제일 행복해야 될 시기에 돈을 내는 고통이 쉴 수 없이 다가옵니다. 이걸 피하는 방법은 한 번에 왕창 내고 가는 거죠. 예. 이렇게 지불을 분리시켜 놓으면 사람은 마취에 걸린 듯이 자기의 소비를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자들이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백발백중 올 인클루시브나 자유이용권을 구매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사실 돈을 더 쓰고 왔는데도요. 소비자들의 지불분리 경향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쓰게 하는 대표적인 자본의 전술이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라는 게 원래 그런 복잡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최초의 신용카드라는 건 1951년 뉴욕에서 만들어진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건데요. 지금도 다이너스 클럽이 세계적인 신용카드 회사죠. 그렇죠. 그 카드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름이 다이너스 클럽일까요? 다이너스는 디너, 저녁 식사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떤 고객이 단골 식당에 가서
우아하게 저녁 먹고 한 잔 마시고 나오는데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예. 식당 사장한테 I'm sorry. 내 지갑을 놓고 왔네. 이러니까 사장이 당연히 외상을 줍니다. 단골이니까요. 대신 외상을 그냥 주지 않고 미국 사람들 철저하니까 오늘 얼마치 외상 먹었다라고 장부해줬고 사인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사장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되거든요. 단골 중에 지갑 안 가져와서 저녁 먹다가 술을 덜 마시고 가는 사람도 있고 술 먹다가 취해서 더 먹고 싶은데 당장 돈이 부족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사장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단골 고객님들, 돈 없어도 자유롭게 일단 드세요. 외상 드릴게요. 사인만 하고 가세요. 나중에 갚으시면 되죠. 이걸 좀 체계화하기 위해서 술집 사장이 외상을 줘도 갚을 만한 단골들을 모아서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카드가 저녁 먹을 때 외상하라고 만든 카드라는 뜻으로 디너스 클럽, 즉 다이너스 클럽이 된 거죠. 매우 단순한 발상이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상술로 시작한 다이너스 클럽에서 현대 자본주의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신용카드라는 게 소비와 지불을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소비와 지불을 분리한다. 네. 그러니까 술은 지금 먹고 돈은 나중에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비와 지불을 분리시켰더니 매상이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예, 원래는 지갑 안 가져온 사람, 돈 모자라는 사람 편히 봐주려고 만든 제도인데 사람들이 카드로 돈을 막 쓰고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사장은 오히려 현금 내는 고객보다 외상하는 고객한테 혜택을 주고 포인트 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야 더 쓰거든요. 현대자본주의라는 건 대량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게 바로 지불 분리 현상을 이용한 신용카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 뉴스 하나를 살펴보죠. 예.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은 이미 브리핑과 삼김쇼에서 다뤄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대목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와 오세훈, 황교안 이런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김진태야 사실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돼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이익과 손실을 계산한 이후에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김진태가 저 발광을 하는 건 광주를 모독하는 게 자기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겠죠. 10만 명이 새로 입당했다는 가스통 부대, 그 사람들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사실 김진태가 대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다음 춘천 공천 받을지도 말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10만 명 등에 없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김술래, 이정명? 이 사람들도 이익과 손실을 계산한 이후에 하는 행동일 겁니다. 예. 이 두 사람 성공했죠. 이 사건 아니면 그 두 사람이 국회의원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텐데요. 이름 날렸잖아요. 예.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징계해야 하는 공당, 자유한국당 비대위, 그리고 차기 대권을 노리는 오세훈, 황교안의 행동은 주류 경제학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비대위 징계라는 게 이정명만 제명하고 나머지 둘은 징계유예 뭐 이랬다면서요. 예.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이익과 손실을 따졌을 때 이런 짓을 하면 자유당의 명백한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사태 이후 자유당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면서요. 예. 갤럽 조사 보니까 당 지지율이 20% 밑으로 깨졌다던데 전당대회 앞두고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김병준 비대위가 이걸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진짜 뷰딱이라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오세훈, 황교안 두 사람도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1차 후보 TV 토론에서 이 문제를 그냥 뭉개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5.18 망언 사태 손익계산서는 김진태, 이정명, 김술래는 분명히 이익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부분 자유당 인사들은 손해예요. 엄청난 황교안, 오세훈은 저 뭉개는 자세가 대권 도전 때까지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저걸 징계를 못하고 뭉갤까요?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지불분리 경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유당 입장에서 보면 김진태 등등을 제명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만족이 있을 거고요. 지불해야 하는 대가, 비용이 있을 겁니다.
얻는 만족이라는 건 가스통 부대 10만 명, 자유당 내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겠죠. 예. 반면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국민 여론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오지 않고 시차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가스통 10만 명의 지지는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만족이거든요. 전당대회가 코앞이잖아요. 반면에 떨어지는 지지율이라는 지불 비용은 지금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내년 4월 총선쯤에 치러야 돼요. 황교안, 오세훈은 3년 뒤 대선에서 치르는 거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요. 만약에 2월이 전당대회고 3월이 총선이면 자유당이 저렇게 허접한 대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3월이 대선이면 황교안, 오세훈이 저렇게 뭉개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 못했을 겁니다. 저거 만약 그냥 넘어가면 다음 달 총선 대선에서 다 죽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만족과 지불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불 분리 현상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큰 손해인데도 비용을 지금 내는 게 아니니까 눈앞에 달콤한 사탕을 덥석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가는 나중에 갑절로 치러야 되는데 아유 그건 나중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역사 문제를 이따위로 처리하면 자유당은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내내 발목 잡힙니다. 저 당은 영원히 전국 정당이 될 수가 없어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거를 치를 수도 없는 겁니다. 공당으로서는 어마무시한 비용을 치르는 건데 저 멍청한 놈들은 그게 지금 당장 내는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당대회가 앞에 있다는 이유로 졌다 이 짓을 합니다. 예, 멸망으로 가는 헬게이트를 지손으로 열어 젖히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저지른 저들의 뻘짓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 달 뒤에 수백만 원이 찍혀있는 신용카드 청구서를 받아봐야 그때 좀 아껴 쓸 걸 하는 후회가 들겠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는 겁니다. 예. 멸망의 길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자유당 모습을 보면서 저당의 운명이 선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월요경제학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뷔페 있지 않습니까? 뷔페. 뷔페요? 예. 네. 뷔페 음식점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그겁니다. 뷔페도 대표적인 지불 분리의 오류를 저지르는 케이스라고 행동경제학은 이야기를 하죠. 예. 사실 낸 돈에 비해서 만족도를 따지면 꼼꼼히 자기가 맛있어 하는 음식을 돈 내고 먹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하나 먹을 때 여러 개를 먹고 싶은데 하나하나를 먹을 때 돈 내는 고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한 번에 돈 툭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작 뷔페 가면 별로 맛없는 음식 많아서 한 두어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다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총량의 만족과 돈을 비교를 해보면 그게 아둔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는 게 행동경제학의 선택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뷔페만 다녔는데요. 나중에 네. 돌이켜보니까 네. 재료가 많이 안 좋아요. 정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재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네. 음식은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왔으니 많이 먹어야 된다는 심정에 맛없는데도 많이 먹고 나면 괜히 건강만 안 좋아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근데 또 뷔페 음식점 중에 재료가 좋으면요. 네. 그거 왔답니다. 그만큼 또 좋은 게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